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 4대4 하면서 제가 볼 땐 그리고 점점 헌재 안팎을 둘러싼 그 많은 법조인들의 분석을 저도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그때 했던 말씀 예. 드렸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이미 서로의 이 진영의 벽을 크게 그렇죠. 쌓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헌재 재판관 사이에.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하더라도 이건 정설이 그 당시도 8명이 결국 마지막에 됐는데 하여튼 예.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이게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만장일치로 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있고 들어갔던 거였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예. 그때 보수적인 재판관이 꽤 많아서 기각될 거라는 그럼요. 의견도 많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실제로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기대했다는 거죠, 청와대에서. 그럼요. 8대 0으로 인용 그렇죠.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분위기로는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4명이서 딱 하루 이틀 한 것 같고 4명이 인용을 그렇게 인용도 결정문을 아주 독하게 썼거든요. 예. 이거는 독인죄처럼 2명이서 한 것만 갖고도 이미 너무 법을 어겼어. 뒤에 건 안 봐도 돼. 이걸로도 탄핵 파면당해 마땅해라는 걸 4명이나 쓴 걸 보고 그게 이제 문영두, 이미선, 그다음에 정계선, 정정미 이렇게 4분의 재판관이 이렇게 쓰였는데 그렇죠.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특히 뭐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네, 한참 전에 지명해서 그렇죠. 임명한 분이고 정계선 재판관도 이번에 이제 이번에 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목한 아주 이분 다 세 사람 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재판관들께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평이나 그 재판관들 사이에 좀 수기 과정보다는 일단 답정너라고 볼 수 있죠. 정너 같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일찍 그게 노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가 그래도 어쨌든 국회 셋, 대통령 셋, 대법원장 셋에서 3대 3대 3으로 헌법에 우리가 규정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진보와 보수와 중도라고 하는 다양한 이념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념적인 지향은 있지만 정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분을 모셨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차적 정당성에 하나의 흠결이나 하자가 없이 최대한 길게 예. 충분하게 윤 대통령 측에서도 납득할 만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라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 때 8대 0 나온 것처럼 예. 반드시 만장일치로 정말 평의가 결론이 안 나면 문을 걸어 잠그고 합의를 할 때까지 정말 저는 합의가 만장일치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무현 때 예. 보면은 그게 그때는 그 헌재가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각각의 헌법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를 부수하지 않았다면서요. 밝히지 않았어요. 예, 그때 예, 문제가 되니까 예. 그 법을 선제법을 바꿔서 예. 이제는 헌재 재판관이 자기 의견을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8대 0을 하자고 합의를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예. 저 이제 그 그래픽 떠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이 이제 곧 물러날 뿐인데 저분들은 네. 우리법 연구회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우리법 연구를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법 연구회에서도 아주 강경한. 그렇죠. 그래서 문형배 소장 대행은 네. 내가 우리법 연구에서 가장 왼쪽이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도 논란이 됐었죠. 그다음에 저 정계선 재판관 요번에 그 민주당이 임명했던, 그래서 그 재판관 후보하고 두 분을 네. 민주당이 했는데 결국 저기만 지금 그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임명한 건데 저 세 분은 확실하게 우리법 연구회고, 정정미 그 재판관이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는데 저기 지금 김영두, 정정미 두 분이 2022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 저 임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저게 취임은 당선된 다음에 확실히. 그렇네. 3월달 예. 이후니까. 당선된 다음이라 2022년 4월에 임명된 것이고. 그래서 저때 비록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했지만 김영두 재판관은 조금 더 중도지만 보수에 조금 가깝지 않나라는 평가를 받고 정정미 재판관이 조금 더 진보 쪽에 가깝지 않냐는 평가를 받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서 4대 4로 확 갈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영대,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네 분은 인용. 그것도 네 명이 이견 없이 그냥 확 강하게 썼고 이제 저 김형두, 그러니까 정영식, 김복형, 그다음에 조한창 이번에 임명된 조한창 재판관도 국민의힘 임명했으니까 보수라고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김영두 그렇게 네 분이 네 분이. 4대 4 기각한 거죠. 근데 너무 그게 간극이 크게 벌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사람들 저도 그랬고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저는 말씀하신 만장일치가 쉽게 나올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게 만장일치로 기각은 절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문영배, 이미선, 그다음에 정계선 이런 분들이 막 평의하다가 그러네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이 정도는 기각합시다. 절대 안 할 거라고요. 그럼 만장일치 기각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럼 이제 만장일치라는 거는 결국 인용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분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 너무 강렬하게 진영의 벽을 보여준 상황에서 아마 저 다른 예를 든 겁니다. 정영식, 조한창 두 분은 확실히 보수로 분류가 되죠.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도 좀 보수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 세 분이 본인 생각에도 아니 저 진보 소위 진보로 구분되는 재판관들은 저렇게 아주 그냥 뭐 왼쪽 오른쪽 안 보고 그냥 경마가 가듯이 저렇게 판결을 쓰는데 우리라고 무조건 만장일치에 동조해줘야 돼? 우리가 컨센서스를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을 이미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예. 저는 큰일이라고 보고요. 예. 어찌됐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으니까 저 8분의 어떤 뭐 임명 과정이나 성향 같은 걸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게 있지만 예.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오랫동안 판사로서 수십 년 해왔던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는 국민 앞에 또 역사 앞에 남는 결정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정말 만장일치로 평의에 평의를 거듭해서 서로 간에 이견 없이 해주길 바라고 예. 정말 그래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다. 정말 좀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뭐 여기 정은주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고 어쩌면 이 구독자 여러분 중에는 제가 이 계엄 이후에 계엄은 100%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건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사실 뭐 어떤 자리에서는 탄핵될 확률이 인용될 확률이 거의 99%라고 네. 얘기한 적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에 조금 이견을 갖고 계시거나 거기에 조금 네. 반론을 제기하셨던 분도 계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네. 제가 요새 느낌은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탄핵을 기각하겠느냐. 그러면 이런 기회면 다시 해도 좋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헌재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요새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전현직 그 아주 이 법원과 헌재 쪽 이런 거에 상당히 아실 만한 분하고도 들하고 한번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분위기가 무조건 탄핵은 시간의 문제지 인용되지는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기각될 확률이 제 느낌으로는 진짜 한 20, 30%의 확률로 기각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5명이면 사실은 3명만 기각을 내면 기각인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6명이 인용을 해야 탄핵이 되는 건데 8명이면 3명은 빠져 5명이고 그러니까 저 지금 마흔역으로 마흔역 재판관을 어떻게든 내려고 하는 게 마흔역 재판관을 넣어야 9이 돼서 6명 탄핵될 확률이 훨씬 안정적이 된다라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석이 지금 일부 지면에도 나오고 정치평론가들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흔역 그 재판관 미임명에 관한 거를 이제 그 변론기일 또 지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또 하죠. 오늘 하죠. 그러니까 그분 아마 헌재에서 또 결론을 낼 텐데 예. 만약에 마흔역 재판관을 해가지고 이걸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또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최장목 대행이 임명할 거냐 말 거냐 갖고 저는 시간을 끌어야 된다고 봤고 예. 당연히 그때는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저는 최장목 대행은 이게 탄핵심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의가 끝난 다음에서나 임명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예. 이게 지금 한참 게임이 진행돼 가지고 이게 프로세스가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 답이 뻔해 보이는 한 분을 추가해서 넣어 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판단을 내리겠다는 건 누가 봐도 불공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사 헌재가 마흔역을 임명해라라고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내도 예. 최장목 대행은 저는 제가 볼 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 결론 난 다음에 임명을 해라. 그게 저는 납득할 만한 조치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여야가 합의에 오면 임명하겠다. 그렇죠. 근데 그건 지금 유지하되 국민의힘의 여당은 마흔역 후보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 논리는 계속 전 유지하는 게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한 명이 더 끼어들어 가지고 8명에서 9명으로 만들어서 5대 3과 6대 3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논란을 자초하는 건 헌재가 저는 폭망의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새 이 헌재를 둘러싸고 하여튼 관측과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게 저도 점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전 헌재가 빨리 판단 내리면 정말 아니다. 그건 정말 내전이란 말을 제가 입에 담고 싶지 않은데 내전에 가까울 정도의 뭔가 큰 혼란을 빚을 수 있다. 사람들이 계속 보고 그래 이 정도면 숙성할 만큼 숙성했구나 할 만큼 고민했구나 그래 이제 이쯤이면 결론을 내도 되겠다 싶을 때 내야죠.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럼요. 예.